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3 비즈니스 매너와 글로벌 에티켓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티켓과 우리가 매너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에티켓은 규범에 들어가고요. 매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티켓 같은 경우는 좀 객관적이고 좀 의무적이고 좀 외부 지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와세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티켓이 좀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무적,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흡연하지 않는다라던가 뭐 화장실에서는 노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에티켓으로 좀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켓은 좀 변화를 하기도 하고 좀 보편적인 예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매너 같은 경우는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매너가 참 좋네요, 나쁘네요 이렇게 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how 방식에 들어간다. 즉 에티켓을 전달하는 방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고 이런 습관적인 표현이 들어가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장실에 노크를 하는 건 에티켓. 근데 노크를 하더라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뚝뚝 하는 거랑 팡팡 하는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매너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여러분 별표해 두시고 시험이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미지의 어원은 이제 라틴어로 우리가 여기 아마고라고 표현해요. 아마고. 이 아마고라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외적 형태에 대한 인위적인 재현이다. 자, 내적 형태 아니죠. 외적 형태에 대한 인위적인 재현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이미지는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인 것이다. 대표성을 지닙니다. 저 사람 이미지 어떨 것 같아. 그게 그 사람을 나타내는 대표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추상적이고 좀 연속적인 부분이 있고, 같은 대상이라도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죠.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다르게 느끼는 것. 그리고 이미지는 가짜로 조작되고 만들어진다고 본다는 거죠. 우리 이미지 메이킹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시각적 요인은 이런 여러 가지 용모부터 태도 등으로 이루어지고, 관념적 요인은 느낌이나 저 사람 분위기, 개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적과 관념적 요인으로 나뉘어지고, 예를 들면 표정이랑 제스처는 어디에 포함되는가라고 하면 관념적이 아닌 시각적 요인에 속하는 거다. 이 정도 구분은 여러분이 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미지의 분류를 보면 이렇게 외적 이미지부터 독자적 이미지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등장한 이유는 고객과 상호작용을 할 때 보이는 좀 다중적인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미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외적 이미지는 말 그대로 바로 눈에 보이는 표정이나 언행, 외모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깔끔한 유니폼이나 단정한 헤어 이런 게 외적 이미지. 내적 이미지는 스스로 느끼는 자아상이다. 뭐 나는 친절한 직원이야 이렇게. 사회적 이미지, 사회적인 내 어떤 역할의 이미지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은행원이다 그러면 은행원으로서 어떤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 맞는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려고 하죠. 자, 공동적 이미지, 다수가 공유하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하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직원, 굉장히 친절할 것이야. 이런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 독자적 이미지는 개인이 가진 주관적인 이미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른 주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직원을 보더라도 그 직원 굉장히 좀 되게 특별히 더 친절했던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닌데 나는 그냥 뭐 보통 다른 직원들이랑 비슷하던데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이미지 분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생활, 그리고 삶의 가치나 경험, 배경, 욕구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사실 형성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죠. 자, 여기에서 제가 팁을 적어놨죠. 출생이나 지식 수준은 이미지 형성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 여러분? 출생 그리고 지식 수준 이 부분은 이미지 형성 요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네, 이번에 이미지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감정적인 거, 인지, 사고, 지각 여러 가지를 거쳐서 보게 되는데, 감정 과정은 이렇게 감정적 반응이 왔을 때 확장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보고 있죠. 자, 오른쪽 잠깐 볼게요. 이제 확장 효과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고객이 기업의 어떤 상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 만든 다른 상품도 별로일 거야. 이렇게 확장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 과정 같은 경우는 과거랑 관련된 기억이랑 현재 지각 이런 것들이 섞여서 또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자, 지각 과정은 주관적이고 좀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같은 대상이라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게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이런 다양한 이미지를 부여한다.
자, 그리고 첫인상의 특징. 요거 별표 꼭 해주세요. 이것도 시험이 좋아하는 거. 자, 첫인상의 특징에서는 자, 초두 효과라고 있죠. 이 첫인상의 특징이 좀 등장하게 된 이유도 고객 경험이나 재방문 여부가 좀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고객한테 첫인상으로 보여지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초두 효과. 이거는 첫 만남의 이미지가 전체 인상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방문할 때 좀 불친절하면 그 이후에 좋은 경험도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두 효과 또는 맥락 효과입니다. 자, 일방성. 자, 일방성은 상대가 느낀 이미지가 본인의 의도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인상은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일방적으로 보고 느낀 이미지를 바탕으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상대가 느낀 이미지가 내 의도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부정적으로 상대방이 날 봤다면, 우리 제품을 봤다면 좀 속상할 수도 있겠죠. 우리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 신속성. 이거는 보통은 첫인상 같은 경우는 그만큼 빠르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에서 7초 안에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는 아주 신속하게 첫인상 스캔이 끝나버리는 그런 신속성의 특징이 있다. 일회성. 첫인상은 다시 되돌려서 수정하기가 어렵죠. 만남이라는 건 딱 한 번. 그 사람과 또는 그 제품과 그 회사의 서비스는 첫 만남이라는 건 한 번이니까요. 탑4 프레젠테이션과 기업 교육 전략입니다. 자, 발표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프레젠테이션 포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피에서 각각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3P에서는 사람, 목적, 장소가 3P에 해당이 되고 플러스 1P는 준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포피는 사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장소, 포피 중에 가장 소홀하기가 쉬워요. 좌석 배치나 통행로 또는 프로젝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젝터가 있는 줄 알고 PPT를 이제 막 준비를 했는데 그게 없을 때 난감할 수 있겠죠. 미리 확인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실패로 끝나는 원인 중에 가장 빈번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실패로 끝나는 원인 중 가장 빈번한 것은 목적이다. 이러면 틀린 거겠죠. 목적이 아니라 바로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준비 부분이 이제 뭐 자료 제작이나 이런 게 해당이 돼요. 자, 그럼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구성 요소를 한번 보면 도입부, 본론, 결론부터 이제 구성이 되는데 도입부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집중을 위해서 좀 오프닝을 좀 말랑말랑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구성 요소인지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 학습 동기 유발을 통한 배움과 의욕 고치, 뭐 강의 중에 지속적인 언급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구성해야 되느냐? 도입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분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 본론부에서는 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화된 내용, 조직의 어떤 설명을 하고 또 보조자료와 준비를 좀 적절히 활용을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통한 학습 의욕을 좀 유지를 시킨다던가. 자, 이런 게 이제 본론부의 구성이더라. 자, 결론부에서는 이제 요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제동기를 좀 부여를 해서 액팅, A to B로 행동을 바꾸게끔 또는 생각의 변화를 바꾸게끔 이런 것들을 결론부에 많이 구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별표, 프레젠테이션의 종류. 자, 정보적이 있고 설득적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자, 정보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지식이나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논증형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한다거나 설명형, 서술형 이런 것들은 정보적인 프레젠테이션 안에 들어가더라. 예를 들면 신입 직원 대상으로 회사 정책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던가 뭐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보고한다거나 이런 거는 정보적 프레젠테이션. 자, 설득적 프레젠테이션은요. 이렇게 경향적이나 또는 적용적 PT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청중의 가치관을 바꾸거나 또는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를 좀 주고 싶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예를 들면 판매 실적 향상을 위해서 좀 영업팀의 동기부여 발표를 한다라던가 또는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해서 캠페인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설득적인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더라. 설득을 하는 거죠. 새로운 가치관 창출. 그다음에 의례적인 프레젠테이션. 이거는 유대 결속 강화 목적이 좀 있습니다. 청중끼리 강하게 결합시키고자 할 때, 뭐 창립 기념일 축사라던가, 뭐 팀워크를 좀 다니는 사내 시상식을 발표한다라던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엔터테인먼트 프레젠테이션. 이거는 좀 정말 청중들이 즐겁다라고 느끼게 하는 건데, 뭐 사내 행사 오프닝 영상 발표라던가 유머를 곁들여서 동기부여 강연을 한다던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동기부여적 프레젠테이션. 의욕을 좀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들. 직원의 어떤 사기를 올리기 위한 발표.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적 프레젠테이션이다.
자,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매너, 이것도 별표 시험이 좋아하는 건데요. 자, 여성 청중을 대상으로 할 때는 좀 더 이미지 사용을 훨씬 더 많이 한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남성 청중을 대상으로 이미지 사용 아니죠. 여성 청중을 대상으로는 이미지 사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 자, 청중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무대를 좀 골고루 활용을 해요. 너무 한 곳에만 서 있기보다는 좀 무대를 앞뒤, 왼쪽, 오른쪽. 자, 발표 시간은 주어진 시간에서 늦게 끝나는 것보다는 어떻게 빨리 끝내는 것이 멋진 발표자다.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처럼 너무 딱딱한 로버트처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 목소리의 강약과 리듬감 변화를 줘요. 자, 이것도 시험에 살짝 꼬아서 잘 돼요. 목소리를 일정한 톤으로 유지한다. 아니에요. 일정한 톤이 아니라 리듬감 있게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뛰어 말하기를 하시고 감정이입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일 아래쪽 여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멀티미디어 과도한 사용은 오히려 조금 집중력을 이렇게 흐트릴 수 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전달 방법은 자, 오프닝 구성할 때 한번 보시면 네, 청중의 기대감을 좀 높이는 것들이 좀 중요하고, 내용의 체계화에서는 논리적이면서도 좀 명확해야 된다. 메시지는 핵심 메시지를 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좋아요. 너무 많아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청중의 집중도 유지를 위해서 6에서 8분 정도 간격 두고 만든다. 그 다음에 3단계 스티브 잡스 방식으로 이렇게 3단계에 맞게끔 구성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징 마무리할 때 이때가 이제 성패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 자, 시험 문제에서 성패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은 오프닝 때다. 이러면 틀린 거겠죠. 클로징 때예요. 마지막 딱 인식을 확실하게 줄 때. 그래서 효과적인 마무리를 할 때는 이렇게 한 번 더 요약을 하면서 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